지난번 비디오에서 우리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했던 이 XOR 문제를 이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때 W weight 값과 이 bias 값들은 주어졌는데, 그럼 이것을 과연 기계적으로 어떻게 자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번 비디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G로 시작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입니다. 이 형태, 우리가 나오는 이 y 값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코스트 함수를 우리가 정했죠. 이 코스트 함수가 이렇게 밥그릇 모양으로 생겨진다면 이 값이 w가 될 것이고요. 이 w 값이 어떤 점에서 시작하든 상관이 없이, 초기 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이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여기 러닝 레이신 알파만큼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또 그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해서 계속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글로벌 가장 낮은 점 글로벌 미니멈에 도착할 수 있다. 이것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의 미분한, 즉 기울기라고 말했던 이 미분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뉴럴 네트워크로 가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미분값이 노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연산들이 중간에 시그모이드 같은 것도 끼고 막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있다가 보니까, 즉 미분값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최종적인 결과가 y이고 내가 여기 x1이다. 그럼 이 x1이 y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야 여기 웨이트를 조정하겠죠. 또 여기뿐만 아니라 각각의 점에서 각각의 입력이 이 y에 끼치는 영향, 즉 미분값을 알아야 각각의 웨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산량이 너무 많은 거죠.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수학적으로도. 그래서 민스키 교수님께서 이런 책도 쓰지 않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게 안 되니까. 자, 이것이 이제 1974년과 또 86년도에 각각 폴과 힌튼 교수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이름이 의미하듯이 어떤 출력값,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류, 코스트가 되겠죠? 코스트 형태로 되는 것을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돌려서 이것을 미분값과 또는 실제로 어떻게 뭘 조정해야 되는지를 계산하겠다 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인데요. 실제로 한번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를 우리가 많이 봤죠. W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둡니다. 자, 이 WX를, 이 F를 좀 간단하기 위해서 WX를 한번 G로 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G라는 것은 WX로 우리가 전개가 됐고, 이 F는 G를 사용하면 G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그래프 형태로,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 WX가 곱해져서 이게 G가 되고, 그리고 이 G의 값과 B가 더해져서 최종 F가 됩니다. 이 수식을 그대로 그래프로 옮기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W가 이 F에 미치는 영향, X가 F에 미치는 영향, B가 F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이런 형태의 미분 값이 될 겁니다. 자, 미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미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 미분하면 얼마일까요? 또 편미분. 자, partial derivative라고 하는데,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인 룰. 이렇게 복합 함수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해보자 라고 하면 이 바깥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미분하게 되는데 요런 거 요거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런 게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제가 9분, 8분, 9분 때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특별 비디오, 미분 비디오를 한번 살짝 보고 오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미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나는 하지 마시고 한번 잠깐 보고 오시면 미분도 정복하고 또 백프로파게이션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미분을 이해했다고 하고 자, 이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죠. 자,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forward라고 해서 propagation이라고 해서 실제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이 그래프에 값을 입력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백워드로 우리가 실제 미분의 값을 계산하게 될 텐데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간단합니다. W는 -2, X는 5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G가 얼마가 될까요? 곱하기 하니까 이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10이 되고 그런 다음에 B가 3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F는 -7 그래서 즉 이 G와 이 F의 값을 이 주어진 값을 통해서 계산한 겁니다. 굉장히 쉽죠. 포워드하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에서 간단한 미분들을 미리 해놓읍시다. 이따가 이게 사용될 거니까요. 자, G는 WX로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W를 기준으로 G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편미분입니다.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 W만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W를 미분하면 1이 되고 X는 그냥 상수니까 X통으로 붙죠. 그래서 X 나머지는 상수로 보는 게 편미분이죠. X가 되고 반대로 편미분 X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W가 됩니다. 두 개 합일 때 F는 G 플러스 B다. 역시 마찬가지로 G로 편미분을 해볼 때 G만 나는 관심을 가지니까 B는 상수가 되죠. 그러면 0이 되고 자, 내가 G를 G로 미분하면 1이 됩니다. B로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1이 되죠. 자, 이런 기본적인 텀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이걸 하냐? 아무리 복잡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미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 간단한 텀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 백프로파게이션 룰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미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떤 복잡한 형태의 수식이라도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의 미분값 즉 이 G가 F에 미치는 영향 얼마일까요? 우리가 이미 계산해 두었죠. 여기 벌써 나와 있죠. 벌써 1 그리고 이 B가 F에 미치는 영향 또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었죠. 간단한 텀에서 그래서 1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얼추 다 미분값이 구해졌네요. 그리고 남은 것이 두 개인데 한번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미분하고 싶은데 이 F를 함수를 자세히 보면 이 G를 사용한 일종의 복합 함수 개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체인 룰을 사용한다고 했죠. 체인 룰은 뭐냐? 일단 먼저 우리가 이 G를 먼저 미분하자. G의 F를 이 G로 먼저 미분하자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이 G로 이 F를 미분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났으면 이제 이 W로 이 G를 미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인 룰이었죠. 이것도 가물하신다고 하시면 아까 앞에 있던 그 비디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룰인데요. 자,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값이 뭐였죠? 1이었죠. 아이고, 계산해 주셨구나, 누가. 곱하기고, 그리고 dwdg가 x죠. x가 여기서는 5죠. 그러니까 곱하기 5 하면 결국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의 값은 5가 되어버리죠.
뭐를 하려고 했는데 다 계산이 되어 있어 버렸네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x가 이 f에 미치는 영향, 최종 영향. 자,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의 복합함수니까 체인 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f를 g로 미분하고 이 g를 이렇게 x로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하게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뭐였죠? 1로 계산이 되어 있었죠. 여기.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봤더니 w가 됩니다. 그래서 w는 뭔가 봤더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을 했는데 이 미분의 값의 의미가 뭔가 잠깐만 보고 갑시다. 여기서 1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은 이 B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1대 1로 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걸 4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만큼, 내가 여기 바꾼 델타만큼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1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W에 로 미분한 값이 5였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여기 값이 뭐 1만큼 바뀌면 여기가 5배 바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죠. 곱하기 5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 F의 어떤 출력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5입니다. 자, 한 가지 경우에 간단한 경우를 봤는데 좀 복잡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게 최종적인 결과값이고요. 이것이 마지막 이런 노드가 있고 이 사이에 또 중간에 많은 노드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입력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당황할 필요가 없이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니까 제일 먼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이 A,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는. 이 A가 이 F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있는 오퍼레이션이 뭔지 아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F는 A 플러스 B로 주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이 값이 뭘까요? 쉽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백프로파게이션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가서 계산을 했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이 값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온 값이죠. 자, 이 값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알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온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이 이 값이죠. 이 x가 최종적으로 f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건 알 수 있어요. 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 x의 입력이 g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왜냐하면 내가 이 오퍼레이션이 뭔지를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뭐죠? 곱하기 연산이었죠? 그러면 g가 이렇게 x 곱하기 y로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제 미분 가능하잖아요. x로 미분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것은 바로 체인 룰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로컬 미분값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g 밖에서 온 거 그 f에다가 나의 로컬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최종 입력값에서 최종 출력값까지의 이 중간에 많은 게이트들이 있다고 해도 최종 출력값 간의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입력이 y가 있다면 또 마찬가지로 다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그모이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미분할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G가 이 Z가 이 G에 미치는 영향인데, 자, 이거 미분하려고 애써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가 그려지면, 자, 이 G,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쭉 가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알아야 될 건 뭔가요? 이게 연산자가 x분의 1이니까 이 x분의 1에 해당하는 미분,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1에 대한 미분값. 그러면 여기에 미분값에 자기 로컬 미분값을 두 개, 요걸 L1, L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미분값은 바로 L1 곱하기 L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값과 요 exponential이라는 형태의 간단한 함수의 미분값이 또 있겠죠. 미분하는 방법. 그것이 local L3라고 하면 여기에 미분값은 또 L1, L2, L3가 되겠죠. 자, 요거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무리 복잡한 식도 쉽게 기본적인 텀에 우리가 미분값이 뭐지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텐스플로우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프입니다. 텐스플로우에서 백프로파게이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이파디스를 만들었죠. 그러면 텐스플로우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각각을 이렇게 그래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코스트 함수의 미분값이 중요한 것이었죠. 자, 코스트 함수 이렇게 우리가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를 이렇게 주었죠. 자, 복잡한 식으로. 자, 이걸 텐스플로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텐스플로우는 각각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빼고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또 뭐 평균을 구하고 다 그래프로 만들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텐스플로우가 이것을 미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이 동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텐스플로우를 사용하신다면 이것을 구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텐스플로우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미 그것을 구현해 두었죠. 이런 그래프는 텐스보드라는 데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 랩 시간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기계적으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아무리 복잡해도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미분 값을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이번 비디오가 미분도 나오고 해서 조금 복잡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이해하셨다는 이야기는 69년도에 민스키 교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